나르시시스트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한마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를 전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저희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힘을 얻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대화를 할수록 깊은 수렁에 빠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감정의 거미줄에 얽혀 나의 에너지를 모두 빼앗기는 것 같은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이 말은 짧고 지극히 차분하며 모든 논쟁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아픈 곳, 바로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정통으로 가격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합니다. 그들은 명확성을 원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제할 힘을 원하기 때문에 설명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더 많이 설명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땅을 그들에게 내주는 셈입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선택, 당신이 정한 경계를 정당화하려고 애쓸 때마다 당신은 그들이 설계한 경기장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비틀고 역사를 새로 쓰며 결국 당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었는지조차 잊게 만들 정도로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좌절합니다. 이번 한 번만 제대로 설명하면 그들도 마침내 이해해 주겠지. 어쩌면 나를 존중해 줄지도 몰라.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지 당신을 존중할 마음이 없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버리는 개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설명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경기장에서 퇴장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 점수를 매겨지기 위해, 혹은 그들의 날카로운 손가락질을 견디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을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조각내어 건네주는 일을 이제 멈추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냉정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아주 명확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차분함은 힘이고 명확함은 권력입니다. 당신이 이 두 가지를 한 문장에 담아낼 때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존재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왜냐고? 더 이상 당신을 미끼로 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반응하지 않고 애원하지 않으며 그들이 만들어낸 혼돈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과 말 사이의 그 고요한 침묵이 하나의 경계선이 되고 단단한 벽이 되며 결국에는 그들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무력함, 즉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 통제력으로 연명하는 그들에게 이보다 더한 굴욕은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 당신을 그들의 드라마로 끌어들이려 하거나 당신의 평화를 훼손하거나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려 할 때 더 이상 설명하지 마십시오. 정당화하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저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고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하세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십시오. 당신의 뒤에 남겨진 침묵이 그 어떤 웅변보다 더 강력한 진실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이미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혼돈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연료이자 자신들의 힘을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그건 당신의 생각일 뿐이죠 라고 말하고 침묵할 때 당신은 단순히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세계관 전체를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의견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원합니다. 당신이 움찔하고 방어하고 애원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그 침묵은 그들에게는 귀가 먹먹할 정도의 거대한 소음이 됩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거절입니다. 당신은 싸워서 통제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아예 게임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통제력을 무력화시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을 자극하고 지배하는 데서 찾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분노를 유발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당신의 생각일 뿐이죠. 라는 말은 마치 그들의 행동에 감정 없이 거울을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도 사과도 없이 말입니다. 이 한마디는 그들의 조종 능력을 박탈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현실이 그들의 인식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온전한 주권을 가진 존재이며 당신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 가치관, 심지어 정신까지 공격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차분한 대응은 그 모든 공격을 단번에 차단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두고 협상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정신적 게임의 자원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이 표현이 정말로 탁월한 이유는 공격적이지도 극적이지도 않다는 점입니다. 그저 관여하지 않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견딜 수 없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맞서 싸우기를, 불꽃이 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이 연료를 제거해버리면 불은 스스로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각적인 변화가 아닐지라도 그들은 그 미묘한 변화와 당신의 분리됨을 분명히 느낍니다. 당신의 감정이라는 끈을 당기는데 익숙했던 그들에게 그것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나르시시스트가 모욕, 비난, 죄책감으로 당신을 낚으려 할 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평화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진실을 누군가에게 설득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건 당신의 생각일 뿐이죠 라고 말하고 그것으로 충분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차분한 분리의 기술을 통달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선이고 선언이며 당신의 삶의 전환점입니다. 명확하게 말하고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통제력이 안개처럼 흩어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가 없어진 순간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깊고 흔들림 없는 자기 통제에서 비롯된 침묵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그들의 분노와 비아냥, 교묘한 조종을 완전한 평정심으로 마주할 때 그들의 모든 전략은 혼돈에 빠집니다. 진정한 침묵은 그 자체로 거대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자존감을 채워주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침묵은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행사하던 권력은 이제 끝났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공포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성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들의 놀이터입니다. 당신이 소리치고 설명하고 울고 방어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당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당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파악하여 다음 공격을 위한 탄약으로 사용합니다. 침묵은 그들에게서 그 탄약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인 드라마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료함과 감정적 훈련에 뿌리를 둔 힘입니다. 당신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위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존중이 없는 곳에서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응답하지 않겠습니다. 혼돈은 혼란을 낳고 혼란은 통제를 더 쉽게 만듭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혼돈을 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침묵은 공간을 만듭니다. 진실을 위한 공간, 존엄을 위한 공간, 그리고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그들의 조종은 숨 쉴 수 없고 그들의 전술은 힘을 잃습니다. 물론 이것이 당신의 진실을 영원히 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그 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격렬하게 분노를 터뜨리는 한복판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모든 감정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 바로 섰을 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에너지를 온전히 소유할 때, 모든 도발에 반응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내면의 소음과 마주하도록 만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들의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능 장애에 맞춰 춤추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통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얻기 위해 모든 논쟁에서 이길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고요하고 꾸준하며 그들의 혼돈에 휩쓸리지 않으면 됩니다. 다음에 그들이 당신을 낚아채 그들의 거미줄로 다시 끌어들이려 할 때 당신의 침묵이 메아리치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경계선이 되게 하십시오. 때로는 당신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당신이 결코 입 밖으로 내지 않은 바로 그 침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궁극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불을 불로 맞설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혼돈에 당신의 혼돈으로 맞대응하거나 그들의 감정적인 체스 게임에 어울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차분한 확신을 온몸으로 체화할 때 일어납니다. 가장 강력하고 변화를 이끄는 6번째 대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당신과 그들의 기능장애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극을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에너지, 생각, 시간, 감정 상태에 대한 접근권을 통해 번성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와 영원히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드라마, 조종, 감정 게임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음을 차분하게 표현하는 순간 당신은 그 공급망을 뿌리부터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쾅 닫는 행위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경계를 설정하고 더 중요하게는 아무런 설명 없이 그 경계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존중해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존중받는 것을 당연하게 기대합니다. 당신의 차분한 참여 불가 선언이 명확해질 때 당신은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승인이 필요 없고 당신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진짜 혼란을 겪습니다. 그들은 자극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릅니다. 휘말려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조종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규정할 능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당신의 경계를 설명하는 일을 멈추고 끝없는 순환 논쟁에 참여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당신을 위해 써놓은 각본이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멈추겠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 안으로 혼돈이 침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이 논점을 증명하는 것보다 평화를 선택하기 시작할 때, 혼란보다 명확함을, 반응성보다 자존감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표적에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변모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똑같은 낡고 해로운 순환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참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방어할 의무도 없습니다. 설명할 의무조차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안에 모든 조용한 힘을 다해 말하면 됩니다. 저는 이 상황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불필요한 감정의 소모에서 벗어나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를 주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나르시시스트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한마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를 전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저희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힘을 얻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대화를 할수록 깊은 수렁에 빠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감정의 거미줄에 얽혀 나의 에너지를 모두 빼앗기는 것 같은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이 말은 짧고 지극히 차분하며 모든 논쟁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아픈 곳, 바로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정통으로 가격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합니다. 그들은 명확성을 원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제할 힘을 원하기 때문에 설명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더 많이 설명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땅을 그들에게 내주는 셈입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선택, 당신이 정한 경계를 정당화하려고 애쓸 때마다 당신은 그들이 설계한 경기장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비틀고 역사를 새로 쓰며 결국 당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었는지조차 잊게 만들 정도로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좌절합니다. 이번 한 번만 제대로 설명하면 그들도 마침내 이해해 주겠지. 어쩌면 나를 존중해 줄지도 몰라.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지 당신을 존중할 마음이 없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버리는 개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설명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경기장에서 퇴장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 점수를 매겨지기 위해, 혹은 그들의 날카로운 손가락질을 견디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을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조각내어 건네주는 일을 이제 멈추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냉정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아주 명확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차분함은 힘이고 명확함은 권력입니다. 당신이 이 두 가지를 한 문장에 담아낼 때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존재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왜냐고? 더 이상 당신을 미끼로 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반응하지 않고 애원하지 않으며 그들이 만들어낸 혼돈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과 말 사이의 그 고요한 침묵이 하나의 경계선이 되고 단단한 벽이 되며 결국에는 그들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무력함, 즉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 통제력으로 연명하는 그들에게 이보다 더한 굴욕은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 당신을 그들의 드라마로 끌어들이려 하거나 당신의 평화를 훼손하거나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려 할 때 더 이상 설명하지 마십시오. 정당화하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저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고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하세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십시오. 당신의 뒤에 남겨진 침묵이 그 어떤 웅변보다 더 강력한 진실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이미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혼돈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연료이자 자신들의 힘을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그건 당신의 생각일 뿐이죠 라고 말하고 침묵할 때 당신은 단순히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세계관 전체를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의견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원합니다. 당신이 움찔하고 방어하고 애원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그 침묵은 그들에게는 귀가 먹먹할 정도의 거대한 소음이 됩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거절입니다. 당신은 싸워서 통제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아예 게임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통제력을 무력화시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을 자극하고 지배하는 데서 찾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분노를 유발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당신의 생각일 뿐이죠. 라는 말은 마치 그들의 행동에 감정 없이 거울을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도 사과도 없이 말입니다. 이 한마디는 그들의 조종 능력을 박탈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현실이 그들의 인식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온전한 주권을 가진 존재이며 당신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 가치관, 심지어 정신까지 공격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차분한 대응은 그 모든 공격을 단번에 차단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두고 협상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정신적 게임의 자원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이 표현이 정말로 탁월한 이유는 공격적이지도 극적이지도 않다는 점입니다. 그저 관여하지 않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견딜 수 없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맞서 싸우기를, 불꽃이 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이 연료를 제거해버리면 불은 스스로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각적인 변화가 아닐지라도 그들은 그 미묘한 변화와 당신의 분리됨을 분명히 느낍니다. 당신의 감정이라는 끈을 당기는데 익숙했던 그들에게 그것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나르시시스트가 모욕, 비난, 죄책감으로 당신을 낚으려 할 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평화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진실을 누군가에게 설득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건 당신의 생각일 뿐이죠 라고 말하고 그것으로 충분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차분한 분리의 기술을 통달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선이고 선언이며 당신의 삶의 전환점입니다. 명확하게 말하고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통제력이 안개처럼 흩어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가 없어진 순간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깊고 흔들림 없는 자기 통제에서 비롯된 침묵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그들의 분노와 비아냥, 교묘한 조종을 완전한 평정심으로 마주할 때 그들의 모든 전략은 혼돈에 빠집니다. 진정한 침묵은 그 자체로 거대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자존감을 채워주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침묵은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행사하던 권력은 이제 끝났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공포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성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들의 놀이터입니다. 당신이 소리치고 설명하고 울고 방어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당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당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파악하여 다음 공격을 위한 탄약으로 사용합니다. 침묵은 그들에게서 그 탄약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인 드라마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료함과 감정적 훈련에 뿌리를 둔 힘입니다. 당신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위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존중이 없는 곳에서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응답하지 않겠습니다. 혼돈은 혼란을 낳고 혼란은 통제를 더 쉽게 만듭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혼돈을 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침묵은 공간을 만듭니다. 진실을 위한 공간, 존엄을 위한 공간, 그리고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그들의 조종은 숨 쉴 수 없고 그들의 전술은 힘을 잃습니다. 물론 이것이 당신의 진실을 영원히 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그 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격렬하게 분노를 터뜨리는 한복판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모든 감정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 바로 섰을 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에너지를 온전히 소유할 때, 모든 도발에 반응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내면의 소음과 마주하도록 만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들의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능 장애에 맞춰 춤추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통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얻기 위해 모든 논쟁에서 이길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고요하고 꾸준하며 그들의 혼돈에 휩쓸리지 않으면 됩니다. 다음에 그들이 당신을 낚아채 그들의 거미줄로 다시 끌어들이려 할 때 당신의 침묵이 메아리치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경계선이 되게 하십시오. 때로는 당신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당신이 결코 입 밖으로 내지 않은 바로 그 침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궁극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불을 불로 맞설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혼돈에 당신의 혼돈으로 맞대응하거나 그들의 감정적인 체스 게임에 어울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차분한 확신을 온몸으로 체화할 때 일어납니다. 가장 강력하고 변화를 이끄는 6번째 대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당신과 그들의 기능장애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극을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에너지, 생각, 시간, 감정 상태에 대한 접근권을 통해 번성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와 영원히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드라마, 조종, 감정 게임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음을 차분하게 표현하는 순간 당신은 그 공급망을 뿌리부터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쾅 닫는 행위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경계를 설정하고 더 중요하게는 아무런 설명 없이 그 경계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존중해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존중받는 것을 당연하게 기대합니다. 당신의 차분한 참여 불가 선언이 명확해질 때 당신은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승인이 필요 없고 당신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진짜 혼란을 겪습니다. 그들은 자극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릅니다. 휘말려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조종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규정할 능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당신의 경계를 설명하는 일을 멈추고 끝없는 순환 논쟁에 참여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당신을 위해 써놓은 각본이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멈추겠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 안으로 혼돈이 침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이 논점을 증명하는 것보다 평화를 선택하기 시작할 때, 혼란보다 명확함을, 반응성보다 자존감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표적에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변모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똑같은 낡고 해로운 순환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참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방어할 의무도 없습니다. 설명할 의무조차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안에 모든 조용한 힘을 다해 말하면 됩니다. 저는 이 상황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불필요한 감정의 소모에서 벗어나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를 주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나르시시스트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한마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를 전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저희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힘을 얻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대화를 할수록 깊은 수렁에 빠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감정의 거미줄에 얽혀 나의 에너지를 모두 빼앗기는 것 같은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이 말은 짧고 지극히 차분하며 모든 논쟁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아픈 곳, 바로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정통으로 가격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합니다. 그들은 명확성을 원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제할 힘을 원하기 때문에 설명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더 많이 설명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땅을 그들에게 내주는 셈입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선택, 당신이 정한 경계를 정당화하려고 애쓸 때마다 당신은 그들이 설계한 경기장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비틀고 역사를 새로 쓰며 결국 당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었는지조차 잊게 만들 정도로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좌절합니다. 이번 한 번만 제대로 설명하면 그들도 마침내 이해해 주겠지. 어쩌면 나를 존중해 줄지도 몰라.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지 당신을 존중할 마음이 없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버리는 개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설명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경기장에서 퇴장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 점수를 매겨지기 위해, 혹은 그들의 날카로운 손가락질을 견디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을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조각내어 건네주는 일을 이제 멈추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냉정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아주 명확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차분함은 힘이고 명확함은 권력입니다. 당신이 이 두 가지를 한 문장에 담아낼 때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존재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왜냐고? 더 이상 당신을 미끼로 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반응하지 않고 애원하지 않으며 그들이 만들어낸 혼돈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과 말 사이의 그 고요한 침묵이 하나의 경계선이 되고 단단한 벽이 되며 결국에는 그들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무력함, 즉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 통제력으로 연명하는 그들에게 이보다 더한 굴욕은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 당신을 그들의 드라마로 끌어들이려 하거나 당신의 평화를 훼손하거나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려 할 때 더 이상 설명하지 마십시오. 정당화하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저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고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하세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십시오. 당신의 뒤에 남겨진 침묵이 그 어떤 웅변보다 더 강력한 진실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이미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혼돈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연료이자 자신들의 힘을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그건 당신의 생각일 뿐이죠 라고 말하고 침묵할 때 당신은 단순히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세계관 전체를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의견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원합니다. 당신이 움찔하고 방어하고 애원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그 침묵은 그들에게는 귀가 먹먹할 정도의 거대한 소음이 됩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거절입니다. 당신은 싸워서 통제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아예 게임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통제력을 무력화시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을 자극하고 지배하는 데서 찾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분노를 유발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당신의 생각일 뿐이죠. 라는 말은 마치 그들의 행동에 감정 없이 거울을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도 사과도 없이 말입니다. 이 한마디는 그들의 조종 능력을 박탈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현실이 그들의 인식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온전한 주권을 가진 존재이며 당신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 가치관, 심지어 정신까지 공격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차분한 대응은 그 모든 공격을 단번에 차단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두고 협상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정신적 게임의 자원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이 표현이 정말로 탁월한 이유는 공격적이지도 극적이지도 않다는 점입니다. 그저 관여하지 않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견딜 수 없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맞서 싸우기를, 불꽃이 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이 연료를 제거해버리면 불은 스스로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각적인 변화가 아닐지라도 그들은 그 미묘한 변화와 당신의 분리됨을 분명히 느낍니다. 당신의 감정이라는 끈을 당기는데 익숙했던 그들에게 그것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나르시시스트가 모욕, 비난, 죄책감으로 당신을 낚으려 할 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평화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진실을 누군가에게 설득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건 당신의 생각일 뿐이죠 라고 말하고 그것으로 충분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차분한 분리의 기술을 통달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선이고 선언이며 당신의 삶의 전환점입니다. 명확하게 말하고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통제력이 안개처럼 흩어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가 없어진 순간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깊고 흔들림 없는 자기 통제에서 비롯된 침묵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그들의 분노와 비아냥, 교묘한 조종을 완전한 평정심으로 마주할 때 그들의 모든 전략은 혼돈에 빠집니다. 진정한 침묵은 그 자체로 거대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자존감을 채워주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침묵은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행사하던 권력은 이제 끝났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공포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성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들의 놀이터입니다. 당신이 소리치고 설명하고 울고 방어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당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당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파악하여 다음 공격을 위한 탄약으로 사용합니다. 침묵은 그들에게서 그 탄약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인 드라마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료함과 감정적 훈련에 뿌리를 둔 힘입니다. 당신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위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존중이 없는 곳에서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응답하지 않겠습니다. 혼돈은 혼란을 낳고 혼란은 통제를 더 쉽게 만듭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혼돈을 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침묵은 공간을 만듭니다. 진실을 위한 공간, 존엄을 위한 공간, 그리고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그들의 조종은 숨 쉴 수 없고 그들의 전술은 힘을 잃습니다. 물론 이것이 당신의 진실을 영원히 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그 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격렬하게 분노를 터뜨리는 한복판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모든 감정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 바로 섰을 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에너지를 온전히 소유할 때, 모든 도발에 반응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내면의 소음과 마주하도록 만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들의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능 장애에 맞춰 춤추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통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얻기 위해 모든 논쟁에서 이길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고요하고 꾸준하며 그들의 혼돈에 휩쓸리지 않으면 됩니다. 다음에 그들이 당신을 낚아채 그들의 거미줄로 다시 끌어들이려 할 때 당신의 침묵이 메아리치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경계선이 되게 하십시오. 때로는 당신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당신이 결코 입 밖으로 내지 않은 바로 그 침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궁극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불을 불로 맞설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혼돈에 당신의 혼돈으로 맞대응하거나 그들의 감정적인 체스 게임에 어울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차분한 확신을 온몸으로 체화할 때 일어납니다. 가장 강력하고 변화를 이끄는 6번째 대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당신과 그들의 기능장애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극을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에너지, 생각, 시간, 감정 상태에 대한 접근권을 통해 번성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와 영원히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드라마, 조종, 감정 게임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음을 차분하게 표현하는 순간 당신은 그 공급망을 뿌리부터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쾅 닫는 행위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경계를 설정하고 더 중요하게는 아무런 설명 없이 그 경계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존중해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존중받는 것을 당연하게 기대합니다. 당신의 차분한 참여 불가 선언이 명확해질 때 당신은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승인이 필요 없고 당신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진짜 혼란을 겪습니다. 그들은 자극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릅니다. 휘말려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조종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규정할 능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당신의 경계를 설명하는 일을 멈추고 끝없는 순환 논쟁에 참여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당신을 위해 써놓은 각본이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멈추겠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 안으로 혼돈이 침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이 논점을 증명하는 것보다 평화를 선택하기 시작할 때, 혼란보다 명확함을, 반응성보다 자존감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표적에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변모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똑같은 낡고 해로운 순환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참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방어할 의무도 없습니다. 설명할 의무조차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안에 모든 조용한 힘을 다해 말하면 됩니다. 저는 이 상황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불필요한 감정의 소모에서 벗어나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를 주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나르시시스트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한마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를 전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저희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힘을 얻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대화를 할수록 깊은 수렁에 빠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감정의 거미줄에 얽혀 나의 에너지를 모두 빼앗기는 것 같은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이 말은 짧고 지극히 차분하며 모든 논쟁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아픈 곳, 바로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정통으로 가격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합니다. 그들은 명확성을 원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제할 힘을 원하기 때문에 설명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더 많이 설명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땅을 그들에게 내주는 셈입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선택,
당신이 정한 경계를 정당화하려고 애쓸 때마다 당신은 그들이 설계한 경기장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비틀고 역사를 새로 쓰며 결국 당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었는지조차 잊게 만들 정도로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좌절합니다. 이번 한 번만 제대로 설명하면 그들도 마침내 이해해 주겠지. 어쩌면 나를 존중해 줄지도 몰라.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지 당신을 존중할 마음이 없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버리는 계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설명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경기장에서 퇴장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 점수를 매겨지기 위해, 혹은 그들의 날카로운 손가락질을 견디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을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조각내어 건네주는 일을 이제 멈추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냉정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아주 명확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차분함은 힘이고 명확함은 권력입니다. 당신이 이 두 가지를 한 문장에 담아낼 때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존재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왜냐고? 더 이상 당신을 미끼로 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반응하지 않고 애원하지 않으며 그들이 만들어낸 혼돈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과 말 사이의 그 고요한 침묵이 하나의 경계선이 되고 단단한 벽이 되며 결국에는 그들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무력함, 즉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 통제력으로 연명하는 그들에게 이보다 더한 굴욕은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 당신을 그들의 드라마로 끌어들이려 하거나 당신의 평화를 훼손하거나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려 할 때 더 이상 설명하지 마십시오. 정당화하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저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고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하세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십시오. 당신의 뒤에 남겨진 침묵이 그 어떤 웅변보다 더 강력한 진실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이미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혼돈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연료이자 자신들의 힘을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그건 당신의 생각일 뿐이죠 라고 말하고 침묵할 때 당신은 단순히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세계관 전체를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의견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원합니다. 당신이 움찔하고 방어하고 애원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그 침묵은 그들에게는 귀가 먹먹할 정도의 거대한 소음이 됩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거절입니다. 당신은 싸워서 통제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아예 게임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통제력을 무력화시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을 자극하고 지배하는 데서 찾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분노를 유발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당신의 생각일 뿐이죠. 라는 말은 마치 그들의 행동에 감정 없이 거울을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도,
사과도 없이 말입니다. 이 한마디는 그들의 조종 능력을 박탈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현실이 그들의 인식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온전한 주권을 가진 존재이며 당신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